특히 이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100년 전, 100년 전 신세대들인데 이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모곤란이 82년도에 일어나는데 2년 뒤 갑신년에 정변이 일어나게 되었다. 자, 그런데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뭐였냐면 지금 일단은 개화 정책들을 계속 추진 나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개화 정책 추진하려면 뭐가 필요해? 이게 필요하죠, 당연히. 외국 문물 들여와야 되고 지금 사절단도 보내야 되고 지금 그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얘기죠. 이게 세금으로는 좀 부족한 거라. 그랬을 때 이 멜란도로프 지금 재정을 담당하고 있잖아, 지금. 이 고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찍어내자.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어떤 그 친청 세력들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돈을 찍어내? 돈 찍어냈다가 한번 당한 적 있었잖아. 언제? 경복궁 중건 때 당백전 찍어냈다가 인플레이션 왔었잖아. 근데 돈을 또 찍어내? 말도 안 돼.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그것을 이제 갚는 방식으로 가자. 즉 차관 형태로 가자라고 이제 이 급진 개혁파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진 개혁파의 김옥균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돈을 빌려 오려고 해요. 차관을. 그런데 이 차관을 빌려오질 못해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급진개혁파, 이 어떤 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에 갔던 이 급진개혁파의 그 정적 위상이 아주 위축되는 그런 위기가 된 것이죠. 게다가 이 청나라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이 이모곤란 진압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당시 프랑스와 이 베트남에서 또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 있던 이 청나라 병력 일부가 이동을 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정적 위기에 빠져 있었던 이 개화파, 급진 개화파들이 기회는 이때다. 청의 내정 간섭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이때다. 라고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예, 청나라 병력이 일부 철수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배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드디어 두둔 이때 개화 그 문물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우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체국, 바로 우정국이 오픈합니다. 이 우정국 또는 우정총국이라고 하는데, 우정총국이라고 한번 가봅시다. 으쌰. 네, 정확한 표현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정총국이라고 하는데, 이 우정총국이 오픈합니다. 오픈할 때 왜 굉장히 많은 대소신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뿌리야 문을 뛰어 나올 때 그냥 칼로 팍 하면서 특히 이제 민씨 세력들, 민씨 세력들이 우정총국이 문 열고 나오다가 죽어요. 많이 죽어요. 이 정변이 벌어진 거라. 이렇게 이 정변을 일으켰던 이 갑신정변 이 세력들이 어디로 이동했냐면 뚜르르르르르르 바로 창덕궁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고종과 명성황후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제 확보했으니까 이제 개혁을 단행하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했던 개혁들, 그 개혁이 바로 14개조 개혁안이다라고 합니다. 14개조 개혁안을 선포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14개조 개혁안의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갑신정변 14개조 개혁안, 100년 전 신세대들이 외쳤던 그들의 꿈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입니다. 자, 경제면에서 개혁은 뭐가 있었냐면요. 재정을 일원화하라. 어디로?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하라. 호조는 여러분들 왜 의정부 6조 체제에서 재정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호조잖아요. 바로 이곳으로 일원화하라. 그 다음에 세금제도, 토지세금, 토지에 관련된 세금, 이 지조법을 개혁하라. 그러니까 세금제도를 좀 개편하자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명확히 하셔야 될 게 이게 여러분들 토지 분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 분배까지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 지금 그래도 어쨌건 이들은 좀 기득권 세력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이제 이렇게 나서 이거 혁명 아니 혁명 이거는 거기까지 가진 않았어. 갑신님이 거기까지 가진 않았고 이렇게 토지 분배를 하는 내용은 아니었고 그냥 세금 개편 정도. 이 토지 분배 나중에 이제 동학농민 운동 때 나올 거예요. 이런 어떤 주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면에서의 어떤 개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치적인 면에서 개혁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그게 뭐였냐면 갑신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이걸 주장했다는 얘기죠. 신분제 폐지. 완전 중요해.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다. 와, 몇천 년간 내려왔던 신분제 그리고 그들의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분제를 폐지하자고 대단해. 게다가 해상공국을 혁파하라. 이 해상공국은 이 보부상들, 이 해상공국 혁파하라. 이건 보부상들이 중심된 보부상들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조직인데 이 보부상은 여러분들 정부의 그 뭐라고 할까요? 어용상인들이에요. 우리 배웠잖아요. 이거 관허상인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정부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정보 첩자 이런 역할도 해요.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대한제국 때 이 보부상들이 중심이 됐던 황국협회를 만들어서 그 황국협회가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는데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특권을 주고 있는 어떤 이런 것을 다 없애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 없애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규장각 폐지하라. 규장각이 정주의 어떤 개혁 기구였는데 이 규장각이 이제 정주 사후 이후에 이제 세도 가문들이 그냥 주물럭주물럭했던 어떤 그런 기관이 되니까 이거 폐지하라. 그러니까 어떤 특권 그리고 투명하게 하고 특권층 없애고 그래서 신분제 폐지하라 이런 걸 들고 나온 거죠. 근대 사회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그러나 이때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엮였던 이 민씨 세력들, 지금 막 죽어나가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이 명성황후 결국은 또 청나라한테 SOS를 보냅니다. 네, 결국 이 모습은 여러분들 이 갑신정변은 3일 천하로 끝나게 돼요. 3일 천하로 끝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일본과 청나라가 소규모 전투를 어디에서 창덕궁에서 벌이게 됩니다. 이때 누가 이겼다? 이때 청나라가 이깁니다. 뭐 일본이 이렇게 많은 병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어쨌건 일본의 어떤 그 좀 뭐 힘을 좀 빌려가지고 이 정변을 한번 일으켜 보려고 했지만 결국 청의 진압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던 사건. 이게 바로 갑신정변이다라는 겁니다. 이 갑신정변 일으켰던 그 인물들 한번 좀 적어볼까요? 네, 여기 지금 이 개화파에 대한 그 반발로서 나왔던 인물들인데 지금 김옥균 있죠. 김옥균 있고 그 다음에 뭐 박영효, 그다음이 홍영식, 그다음이 서광범, 그다음이 서재필. 이런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김옥균과 함께 일으켰던 사건 이게 바로 갑신정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청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진압되네. 이 진압되면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간단해. 너무 간단해. 당연히 내정 간섭, 청의 내정 간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청나라가 진압을 해줬으니까 내정 간섭은 더욱더 강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게다가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사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일본과 청이 지금 붙었잖아. 어쨌건 창덕궁에서.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청과 일본도 상당히 좀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소규모 전투지만 이게 여러분들 불씨가 되어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한 폭발력으로 일어나서 전쟁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이건 위험하죠. 그래서 그들이 조약을 체결해요. 그 조약이 뭐냐면 바로 텐진 조약이라는 거예요. 이 텐진 조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자, 이 텐진 조약은 뭐냐면 철수, 양국 군대 철수, 그리고 다른 나라가 개입하면 상대방에 통보하겠다. 이 조약을 청과 일본 사이에서 체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이 내용이 이 텐진 조약이 나중에 이제 어디에서 적용이 되냐면
나중에 이 텐진 조약이 어디서 적용되냐면 바로 이제 10년 뒤. 10년 뒤 이 동학농민 운동이 벌어져요. 이 동학농민 운동이 벌어지고 이 동학농민 운동을 진압하겠다고 해서 청나라가 들어오고 통보하면서 일본이 들어와서 이때 이제 여러분들 10년 뒤에 청일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합니다. 어디에서? 우리나라에서.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지금. 외국 군대 끌어들이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난리도 아니야 지금 이게.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외국 세력들이 아니 왜 지네들끼리 싸우는데 왜 우리나라에 싸우냐고. 청일 전쟁이 우리나라 배경이야. 우리나라가 배경.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집권 세력들이 자신의 그 알량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만이 목표야. 그것만이. 백성들, 나라의 주권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그저 그들만의 안위를 위해서 이런 식의 어떤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황당한 결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지켜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일본과는요. 일본과는 이제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갑신년은 배워지면 일본이 있으니까 이 일본 공사관이 불타버려요. 불타버립니다. 이러면서 공격을 한 거예요. 지금 뭐 저기 뭐냐 그 이모골라도 마찬가지잖아.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일본과의 또 체결한 조약이 뭐냐면 한성 조약이라는 거예요. 이 한성 조약에서는 이 배상금 지불, 배상금을 지불해주고 그다음이 그 공사관 신축 새로 지어줄게. 공사관 신축. 이런 내용들이 지금 조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지금 개항하고 나서 이모곤란과 갑신정변을 좀 지켜봤던 내용들이에요. 많이 답답하죠? 답답해요. 그 답답함의 어떤 그 출발점은 바로 이렇게 외세를 끌어들였을 때 나타나게 된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죠. 배워야죠. 외세를 끌어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배워야죠. 그러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둘러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이 갑신정변은 여러분들 이건 위로부터의 개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이 엘리트들이 지금 일으켰던 어떤 그런 개혁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갖고 우리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위로부터의 개혁,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트들. 그 엘리트들이 중심이 돼서 정변을 일으켜서 좀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던 거. 근데 실패로 돌아갔어요. 위로부터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으니 남은 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래로부터의 개혁. 그죠? 자, 이제 위로부터의 개혁 실패로 돌아간 10년 뒤 이제 그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시작됩니다. 어떤 모습인지 그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